네, 안녕하세요. 2023년 2차 경찰 공무원 시험 범죄학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이번 범죄학 시험을 보고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떻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지,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범죄 이론에서 나오고 조문이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론이 100%가 나오고 조문이 안 나왔다는 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경찰 시험, 그러니까 경찰 간부 시험이라든지 해양 간부 시험은 조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조문이 안 나온 이유는 특정 교수 성향에 따라 갈리거든요. 교수님 자체가 이 조문 같은 것을 조문을 아예 안 보시는 교수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범죄학만 보고. 근데 결국 범죄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에 대한 취급에 관한 조문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안 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 시험에도 안 나왔습니다만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범죄 원인론하고 그렇죠? 범죄 예방론, 대책론 이 중에서 예방론, 대책론이 조금 출제 비율이 대책론이 좀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지? 이 부분이 좀 커졌다는 거, 이 부분은 줄진 않았는데 이 범죄 원인론에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범죄 원인론들보다는 현대 범죄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현대 범죄 원인들. 그렇죠? 현대에 있어서의 고전주의라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라든지 아니면 저기 생애과정 이론이라든지, 회복적 사법이라든지. 그래서 책에는 많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출제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모의고사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나오는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헤이건이 나왔는데 헤이건은 제가 여성과 범죄할 때 이 사람은 꼭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왔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할 때 이 부분 문항을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헤이건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문제들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문제를 내는 그치 문제의 지문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치 우리 범죄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기출문제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기 논문이나 자기 교과서에서 그대로 긁어서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보면 한쪽에 치우치는 조문들이 문장들이 나올 수 있고 용어들이 좀 바꿔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보면서 봤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부분은 없어요.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좀 이따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 나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왜? 문제의 양식 자체가 굉장히 다른 문장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형사법도 마찬가지고요. 범죄학도 마찬가지고 경찰학도 마찬가지고요. 교수 출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치?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옛날처럼 있는 문장을 그대로 베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지 않아요.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특히 범죄학 같이 용어가 무정형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용어가 달라. 그치?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범죄학의 저변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구석지에 있는 학자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학자에서 다 나왔고요. 그렇죠? 헤이건도 제가 여성과 범죄할 때, 가족과 범죄할 때 얘기했던 거 거기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번 시험을 보고 착각해서 막 구석지에 있는 범죄학자를 보겠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암기노트에서 얘기했던 사람들 전부 나왔어요, 여러분들. 암기노트에 벗어나서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암기노트에 있던 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지, 니네가. 왜? 암기노트 뒤에 있는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고득점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문장이 없으니까 문장을 찾는 과정에서 오류도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자기 생각이 조금 반영되어 있는 문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앞으로 범죄학이라는 게 학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학자 수험생이에요. 이거 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일괄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범죄학과 범죄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전면부는 다 쉬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1번 서던 데클래시는 광의 범죄학이라는 것은 모든 걸 포함한다 그랬지. 범죄 원인뿐만 아니라 범죄 대책론, 그렇지? 그다음에 법규범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학이라는 것은 뭐 재앙적 학문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셀린에, 그렇지? 그래서 모든 걸 포함하는 거야. 왜 범죄가 일어났는지, 그렇지? 법학, 심리학, 사회학적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다음 경험론적 범죄학의 연구 방법은 이런 표현들이 좀 이제 껄끄럽죠. 경험론이라는 것은 그렇지? 관념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주의 범죄 체계는 이제 관념론이라고 하고 경험론이라는 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데이터 가지고 뭐 하겠어? 표본 집단 조사, 설문조사 연구, 통계 자료, 실험 연구, 관찰 연구. 실제로 본인이 경험해서 이게 맞는가 틀린가를 실험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공식 범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암수 범죄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자기 보고식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실험 연구, 관찰 연구가 되겠지 뭐. 그렇지? 그래서 직접 관찰하는 거니까 관찰 연구가 될까요? 그냥 이건 주는 문제고, 그치? 2번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야. 뭐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죠. 고전학파 실증주의는 틀리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치? 고전학파는 뭐라고 생각한가?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이 있다. 비결정론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사고를 치는가? 지가 선택한 거야. 그치? 그래서 뭐 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을 형벌을 부과한다면 일반인들이 뭐 하겠다? 위하를 받아서 범죄를 안 하겠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쵸? 근데 실증주의는 인간은 비이성이야. 결정론이죠. 뭐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어?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사회적 위험성을 제하는 보완 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개별적 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이 정도만 일단 보면서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고전학파라는 것은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주목한 게 아니죠. 그렇죠. 고전학파는 모든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서 금방 찾았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너무 쉬운 거라 길게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3번. 아이고 떨어뜨렸다. 잠깐만요. 여기 3범죄 원인론에 대해서 기억되는 학자가 맞는 것은 이제 고린과 후툰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렇지. 3번. 혹시나 그렇잖아. 그렇지.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럼브루소 연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럼브루소 연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냥 지우고 여기서 할게요. 럼브루소 연구. 럼브루소의 연구는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 유전이 된다. 범죄는 유전이 된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여러분들? 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 대해서 후툰하고, 그치? 고링하고, 후툰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유전은 인정? 근데 외모까지 같은 건 아니야. 라고 했었지. 그치? 3번에 2번 고링은 그치? 신체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열등성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고링은. 그치? 고링은 그죠? 유전은 되지만 그치? 외모까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후투는 뭐라고 했어? 유전도 되고 외모도 이전이 된다. 이렇게 했던 거하고 이제 이거하고 차이가 있었죠. 주는 문제였고, 그치? 그 다음에 콜베르그였어요, 여러분들. 꼴 도덕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구노트 할 때. 그치? 꼴 도덕. 그래서 피아제하고 이제 그래서 콜베르그는 6단계로 나눴고 거기에서 이제 뭐야? 1, 2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범죄인이 된다고 그랬지. 그쵸?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에서 콜베르그야. 도덕이 발달하면 뭐 할 수 있어? 범죄를 안 할 수 있다는 말, 인지 능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안 생기는 단계가 막 1, 2단계, 유아 단계에서 생겨야 되니까 유아 단계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도덕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콜베르그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2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여기까지 쉬웠어요, 여러분들. 타르드. 그렇지?
프랑스의 초기 법실중주자였죠. 이 사람은 범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사회에 있다고 그랬지. 그쵸? 그래서 사회는 이 범죄를 하고 있는 배양하는 환경이고 범죄는 뭐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균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어. 그죠? 그래서 요거 그렇지. 타르드는 사회는 범죄는 모방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모든 사회 현상의 모방의 결과로 범죄인지 모방이라고 봤다. 그렇죠? 학습 이론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나중에 서덜런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리의 법칙에 따라서 모방의 강도는 거리가 멀면 거리가 즉 높아지면 그치 어떻게 되겠어? 덜 배우겠지 여러분들.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비례한다. 답은 3번에서 쉽게 잘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치? 그 다음 5번 쇼메키의 사회이체 이론이었어. 사회이체 이론은 그치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미국 사회 생각하면 되죠. 해외 이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 뉴욕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 가지 문화와 인종이 생기게 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겠지. 쉽게 얘기하면 다운타운이 있겠지,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이 지역이라고 했어. 그치? 해외에서 이전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짐만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월세 낼 게 없지. 그러면 월세 사는 단칸방들, 그치? 여러분들. 조커에서 봤던 그 맨션 지역, 그런 데는 뭐라고 한다? 전이 지역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는 뭐야? 여러 인종이 막 섞여 살다 보니까 문화적 충돌도 생기고 인종적 충돌도 생기게 되니까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민족들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피아가 많았어.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돼서 저기 외곽 업타운으로 가.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 여러분들? 거기에 흑인들이 들어와. 저기 중남미애들이 들어와. 그러면 라틴 애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범죄가 줄어? 아니야.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야? 사회 해체 이론이야. 특정 지역에서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죠. 미국의 슬럼. 그치? 미국의 슬럼은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어요. 지역 거주민의 인종과 민족의 변화가 해당 지역의 범죄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아니라 그 땅에 가면 그 지역에 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환경 자체가. 그치? 그래서 민족과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강조했었단 말이야. 그치? 미국은 초기에는 누구야? 아일랜드 갱, 그치? 이탈리안 갱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가 누가 많아? 그 다음에 흑인들이 많았다. 요새는 누가 많아요, 여러분들? 라틴 애들이 많잖아. 동남아 애들도 많고. 그치? 그래서 이게 미국 변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던 게 이런 거야. 쇼메키야. 그래서 4번, 2번이겠죠. 이번에. 그치? 혹시나. 그치? 그 다음. 그치. 아이씨.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그치. 전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치. 그래서 나머지를 보시고. 6번, 일반긴장 이론이에요. 여러분, 일반긴장 이론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긴장 이론. 이제, 아노미 이론에서 나왔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하지. 모든 계층에서의 범죄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아니야. 모든 계층에서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게 일반 긴장 이론이었고. 그렇지? 이건 사회 구조 문제였어. 개인의 문제였어. 개인의 문제였단 말이야. 그렇죠? 일반 긴장 이론은 이렇게 됐었어. 그렇죠? 왜? 내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그렇지? 부정적 자극이 생기거나 부정적 자극이 발생하거나 긍정적 자극이 소멸하면 내가 뭐 한다는 스트레인이 생긴다는 거야. 긴장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여러분들 폭발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무슨 하는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목표가 달성이 실패했지. 그치? 목표 달성은 실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목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할 긍정적 자극. 나 그러면 결혼해야지. 아니, 결혼해서 뭐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지. 여자친구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소멸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뭐 친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 깨지는 거. 긍정적 자극 소멸. 부정적 자극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학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일반긴장 이론에 대해서 애군 요구했던 것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긴장 이론이 뭐에 관한 거, 개인의 스트레인에 관한 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뭐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 이 세 가지가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이것도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자고. 수년 동안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경험했다. 그럼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했어. 그럼 긍정적 자극의
제거겠지. 그쵸?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에 실패했어. 그러면 목표 달성은 실패겠지. 반사회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이건 예방긴장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쵸? 이건 성격이라는 관계가 있겠지. 그럼 답은 4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다 쉬웠어요. 그치? 7번. 범죄학자 그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그치? 봐봐. 코엔과 밀러 얘기했었죠. 코엔은 뭐였어? 하류계층 문화이긴 한데 코엔은 내가 중산계층으로 가고 싶어. 그치?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나는 이탈리 이민자야. 이탈리아에서 이민 왔어. 뭐 시칠리아야. 그러니까 영어를 알아 몰라? 모르지. 미국 사회에서 뭐야? 학교를 가도 영어를 해야 돼. 그치? 잡을 구하려고 해도 영어를 해야 돼.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뭐야? 내가 그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야 미안해. 이제 코엔이야 코엔. 다시 코엔이야. 그치? 코엔은 어디서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치? 학교에서 영어로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가니까 거기에 적응을 못해.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딱 나와 보니까 뭐야? 나같이 시칠리아에서 온 애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애들이 모여서 뭐야? 비행 문화를 만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중류가치 규범에 대한 저항이라고 봤단 말이야.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밀러는 뭐야? 관점 자체가 다른다고 그랬죠. 블랙이스 블랙이야. 나는 흑인이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 I'm proud야. 그래서 얘들은 뭐야, 여러분들. 나는 백인들의 사회에 가고 싶어서 거기 실패해서 흑인 문화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해. 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밀러의 하류계층 문화는 독자적인 문화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 볼프강 페라코트의 폭력적 문화 말씀드렸죠. 여기 어디야? 필라델피아. 미국이 최초의 이제 개척자들이 프론티어들이 왔다는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프론티어들이 왔을 때 뭐 했겠어? 쌍권총 들고 왔겠지. 그냥 쏴 죽이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가 왜 말로 얘기해? 미국 사람들 있잖아. 남자는 주먹이지. 그치? 뭐 이거부터 시작하자. 이거 하는 거야 이게. 볼프가. 그 다음에 크라우드 올린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크라우드 올린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은 아노미 이론하고 뭐하고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하고 사회 해체 이론하고 합쳐진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차별적 기회구조. 크라우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는 사기구는 뭐하고 합쳐진 거라고 그랬어. 그치? 왜? 이제 첫 번째, 어느 문화를, 그 하위 문화를 가더라도 그거 배워야지. 그치? 나는 이제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면 마피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차별적 접촉 이론, 학습 이론이 들어갔어요. 그런 환경이 있어야지. 마피아도 되는 거지. 그 다음, 어떤 곳에서, 사회가 해체된 곳에서 그런 문화들이 발생하는 사회 해체 이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예.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하고는 맞는데 그 사이크스 마차의 중화 이론하고는 아니야, 여러분들. 답이 7번에서 2번으로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 이론도 정말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게 일반 이론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 이게 통제 이론하고 그치? 그 다음에 학습 이론이 같이 있잖아. 아이들은 왜 범죄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러니까 허쉬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뭐가 생기는가? 그때 자기 통제력이 생긴다는 거야. 유아기 때. 그러니까 유아기 때 통제력이 제대로 생기지 않으면 나중에 이 자기 통제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러면 어릴 때 자기 통제력이 안 생긴다. 나중에 어떻게 할까? 그때는 뭐 하겠다는 거야? 사회 유대하겠다는 거야. 그치? 그건 비공식적 사회 통제로 해서 이 사람이 가족이 아니면 학교가 그치? 이런 거에 의해서 범죄를 줄여간다는 거지. 이게 자기 통제 이론이었단 말이야. 이해됐어? 어릴 때 자기 통제력이 언제 생긴다고? 아주 어릴 때. 이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어릴 때 아주 가정교육을 정말 잘 시켜야 되는데 결손가정 같은 게 있으면 미국은 어떻게 돼? 그래서 그러면 부모 뺏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막 마약 걸려갖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울 거 아니야. 그럼 자기 통제력이 안 생기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부모 자기 박탈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위탁가정에 맡기고 아니면 국가 가져가든지. 그 대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게 좀 크고 난 다음에 그건 사회 유대에 의해서 범죄를 받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프레슨과 허쉬의 자기 통제 이론은 무슨 이론이라고 해서 일반 이론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모든 인구 사회 집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일반 이론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8번에 1번이 답이죠. 그 다음 2번.
나머지 보자고. 유년기의 통제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사람 생각은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럼 통제력은 안 변하는데 뭐 그거는 자기 통제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의 통제력에 의해서 이 사람은 범죄를 줄이는 거지. 지는 하고 싶지만 옆에 사람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2번, 3번. 낮은 자기 통제력의 주요 원인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비행의 친구와 교제가 아니죠. 이거는 서덜랜드 이론이고. 그렇지. 자기 통제력이 낮은 이유는 뭐야? 유아기 때 부모의 후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예. 그 다음 4번. 청소년 사회 통제로부터 벗어나 합법과 위법 사회를 표현한다. 이건 사이크스 마치의 중화기술 이론이고. 그렇죠. 답은 1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헤이건이야. 헤이건은 여러분들 제가 여성과 범죄할 때 말씀드렸잖아. 그치? 이 사람은 가부장적 사회. 미국에 있어서의 가부장적 사회는 뭘 얘기했어? 가부장이란 걸 내고 싶은가 봐요. 가부장을 이제 못 내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여러분들 1960년대 전까지 미국 여러분 드라마 옛날 그 영화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이렇게 식탁센터에 앉아있고 엄마 여기 옆에 앉아있고 자식들 앉아있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치? 이게 미국의 가부장적 사회야. 1960년대 이전에.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미국은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딸의 순결 여러분들 그 콤프레이트 그 시리얼이 왜 나온 줄 아시죠, 여러분들? 그걸 먹으면 애들이 자위를 안 한다 그래서 먹였대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포경수술 왜 완수하는가? 자위를 못하게 하려 어린애들. 왜? 신이 허락한 성욕 이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미국은 여러분 지금하고 달라. 엄격한 청교도 국가입니다. 청교도들이 가서 만든다 그러잖아. 그게 상당 부분 해서 미국은 그런 그 가부장적 사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전혀 달라. 규율하는 게. 그치?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범죄에서 여성의 범죄율이 적은 거는 아들에 대한 통제와 딸에 대한 통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헤이건 했을 때 있었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서 이 얘기도 있었을까? 근데 최근에 여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야?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니까 엄마가 집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게 돼? 없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성 범죄율이 더 증가한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 그치?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헤이건 얘기하면서 이 얘기도 있었을까? 그래, 하면서 하자. 갑자기. 헤이건, 아노미 발생 원인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과의 괴리를 찬다. 이건 뭐야, 여러분들? 이건 버튼이지. 1번 X야. 그치? 헤이건 나오면 부모 나오고 아들 나오고 아들, 딸, 차별 뭐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부모가 아들보다 딸을 더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녀가 더 위험한 행동, 아니죠. 소녀이 더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그랬잖아. 소녀 범죄율이 더 적은 이유가 뭐라고? 아버지가 단둘이 치니까 니네 밤늦게만 들어도 니네 아버지가 전화하자. 너 어디야? 10시만 넘어가면 그거야. 그러니까 범죄율이 더 적다는 거야. 아들은 10시에 들어와도 뭐 상관없잖아.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비슷해. 부모와 직장의 권력적 지위가 부부 간의 권력관계에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아빠가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직장에서 지위가 있으니까 그 권력관계가 집에서도 반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녀의 감정 통제성과 연관이 된다. 만약에 근데 엄마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치? 엄마가 만약에 밖에 돈을 번다면 엄마가 뭐 한다는 거야? 그 통제 수단을 가지고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9번에 3번. 그래서 좀 생소하긴 한데 연계된다. 이게 맞는 문장일 것 같아. 그럼 4번 일단 보자. 4번. 부모와 권력과 평등한 가정의 자녀들은 평등한 가정, 부모가 평등해.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애를 똑같이 할 거란 말이야. 범죄의 정도 차이가 성별에 대한 정도 차이가 뚜렷하지 않겠죠. 똑같이 대우하니까. 그치? 근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빠는 아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아들은 사회생활해. 하지만 딸, 너는 이마 10시 전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겠지. 여러분들. 그렇죠? 뚜렷하겠지, 성별의 차이가. 그래서 답은 상대적으로 3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찍어서라도 3번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어휘력을 가지고 풀었으면 3번이 나올 수 있었겠다. 그렇다고 해서 헤이건을 볼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근데 지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헤이건은 한번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 여성과 범죄할 때. 여성과 범죄 다른 사람은 못 외우고 헤이건을 외우라 그랬잖아. 왜? 그만큼 좀 유명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발달범죄학이야. 정말 많이 했었어. 그렇죠? 촌상호, 그렇지. 상호작용이론, 숀베리. 그치. 그래서 숀베리는 뭐야? 커가면서 뭐 학습하는 거 통제하는 수단들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범죄가 바뀐다라는 거랬지. 그치. 행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다.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샘싱하나업, 그치. 단계 이론, 그렇죠. 아동과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까지 하는 범죄의 지속성과 가변성을 설명했다. 어떨 때는 지속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지. 그치. 그다음 3번.
샘스가 라합은 상황적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범죄가 중단된다고 했다. 그치? 샘슨도 마찬가지야. 인생 사건에 의해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지거나 이러면서 범죄가 줄어든다고 했어. 모핏 한정이라고 했지, 여러분들. 이제 한정형 집단이라는 것은 이제 한정형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뭐가 여러분들 이제 정신적 성숙과 그치 신체적 성숙이 차이가 생기지. 아니 신체는 막 컸는데 아직 하는 짓은 애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 충돌 때문에 범죄가 생긴다 그래서. 그래서 특히 어린애들이 어른이 몸통이 되면 뭐가 된다?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범죄가 생긴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성장 차이 그리고 모방 심리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한다 그랬었지. 그치? 그래서 한정 청소년의 범죄의 반사적 행위는 생애에 걸쳐서 안정성이 두드러진 게 아니라 아니지. 이때만 하고 가변하게 하는 거 안 해버리는 거지. 그치? 가변성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치? 예, 그래서 요거 틀렸네. 요거 가변성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요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했잖아, 무피. 근데 이 용어들이 뭐 가변성 그치? 이런 용어, 지속성, 가변성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들인데 이 용어들을 쓰니까 학생들이 뭐 지속성은 뭘 얘기하는 거지? 가변성은 뭘 얘기하는 거지? 라면서 헷갈렸을 것 같긴 해.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11번 뭐 이런 건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 나타나는 범죄 경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자. 어려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고등학교 진학후 비행 소년들을 만나러 절도에 가담하게 됐죠. 비행 친구들 만났네. 이건 뭐가 되겠어요? 차별적? 접촉 이론 서덜랜드. 그치? 그래서 비행 소년은 비난을 받고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해서 자퇴를 하게 됐죠. 자퇴하니까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네요. 그럼 낙인 지켰네, 이 새끼. 그죠? 예. 우선 낙인 이론 되겠죠. 근데 이제 군대 입대하게 되고 규칙적인 통제에서 군대 하다가 안정적인 직장을 배우니까 범죄 안 저지르게 됐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애과정 이론 되겠죠. 그러면 답은 2번 문화활동 이론이 되겠네. 그치? 사회학적 범죄 이론과 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서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샘슨, 그치? 샘슨, 사회 유대 이론, 집합 효율성 이런 거 되겠지. 그치? 왜? 비공식적 간접 통제, 뭐 이제 지방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 유대와 신뢰도 향상. 맞지? 메스너 로젠펠트 뭐야? 제도적 아노미 이론이죠. 그죠? 제도적 아노미 이론은 뭐라고 하는 거야?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뭐야? 모든 게 돈이야. 그치?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만 해결해 주면 범죄 안 생기겠네. 그치? 그래서 경제적 안전망을 해주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서 사실은 그치? 다른 가치. 왜냐하면 미국 사회라고 해서 돈만 있는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럼 다른 가치의 중요성들을 알려주는 것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책만 있는 건 아니니까. 메스너 로젠펠트 제도적 아노미 이론, 돈을 중요시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 제일 못 사는 사람들한테 경제적 안전망 빵을 준다면, 그치? 사회구조에서 이 사람한테 뭐 이제 라면도 갖다 주고 최소한은 살 수 있는 환경을 준다면 범죄가 줄어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허시 사회 유대 이론 당연히 뭐가 되겠어? 사회 유대가 커지면 통제가 커지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하겠지. 레머트 낙인 이론이야, 여러분들. 그치? 낙인 이론은 뭐야? 범죄, 비범죄야. 국가의 형사적 처벌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3번. 이런 게 개수로 나오면 좀 헷갈리긴 하지. 그치? 맞아. 근데 한번 보자고요.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유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얘기한다. 그쵸? 예. 크라우덜리는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에 의하면, 그치? 긍정적 수단. 그쵸? 그러니까 관습화된 수단. 즉,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없어. 근데 범죄인이 될 수도 없어. 그치? 왜? 난 마피아가 되기에는 뭐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싸움 하기에는, 폭력적인 문화 하기에는 내가 흑인이 아니어서 펀치력도 없어.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마약 먹는다는 거야. 그쵸? 그거 기억나지, 여러분들? 그래서, 뭐, 눈에 아노미론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은두녀. 은두녀. 그치? 그래서, 맞네. 그러면 여기는 약물 범죄 원인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 뭐, 제대로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그치?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 그 다음, 마약이라는 거는 의존성, 내성, 금단성. 그치? 위해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용하기 시작하면 충동을 느끼고, 의존성. 사용할 때마다 양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기고, 개인에 한정되죠.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뭐 이게 WHO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보다 쉽지. 그냥 넘겨. 틀린 걸 찾는 거야. 근데 단 마약류는 특정 직업과 계층에 국한되겠어요? 그렇진 않죠.
지금 누구도 해? 중학생도 하잖아. 펜타닐. 그치?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마약이 특정 직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매춘부, 아니면 저포, 이런 데 이제 한정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특정 직업과 계층에 국한돼 이 부분이 틀렸을 거예요. 그럼 13번 몇 번이야? 옳은가? 3개? 그치? 3번? 그치? 그렇게 같아. 예. 그 다음, 그로스는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하에 놓고 하는 거. 이건 뭐야? 권력형이죠. 권력형. 지배형. 그 다음에 15번. 15번. 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아까 A건 빼놓고는 크게 뭐 그냥 그런데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뭐가 어렵냐면 문장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 문제가 안 나오잖아.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 네버트 낙인 이론자잖아.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 낙인 이론자가 건전한 사회와 가정환경을 조성하자 그러겠어? 비범죄하자 그러지? 그치? 그런 것들을 문제의 형태가 달라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15번 범죄 예방에 관한 거 브린팅햄. 그치? 예, 뭘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들? 브린팅햄 범죄 예방을 의료 모델 가지고 있었지. 1차는 뭐에 대해서? 일반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2차는 우범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3차는 이미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1차 예방과 2차 예방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상황적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범죄 예방하려고 하겠어요? 여기서 자꾸 범죄가 나니까. 우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신림사거리 가면 거기 뭐 하겠어? 지난번에 큰 사고 났었잖아. 그러니까 거기 뭐야 순찰 강화하고 CCTV 설치하고 이게 상황적 범죄 예방이야. 그렇잖아. 예. 그래서 우범 지역에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셉티드 어디 많이 해? 우범 지역이 제일 많이 하잖아. 이게 이제 2차 범죄 예방에 속할 수 있어. 셉티드는 그래서 1차 예방이 될 수도 있고 2차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깨어진 유리창 위로 내리는 것은 뭐 하자는 거야? 사소한 법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지? 관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치? 왜? 이 법질서 위반을 방치하면 이게 점점점 발달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범죄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때려잡겠다는 거야. 그쵸? 3번 랩. 몰라. 이런 걸,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리 할 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랩 같은 거에 대해서 냈으면 그냥, 아이고, 본인이 내고 싶었나 보다 하고 내. 그치? 그냥 패스하라고. 단, 제풀이에 대해서 3가지 모델이 있었잖아. 그치? 범죄 통제 모델은 뭐야, 여러분들? 범죄 통제 모델은. 그치? 범죄 통제 모델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셉티드 같은 거, 셉티드가 범죄 통제지. 일반인들이 이제 범죄를 하지 않게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제 범죄 통제였고, 그치? 범죄 억제는 범죄를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일반 예방하는 거였잖아. 일반 예방. 한국에도 일반 예방이라고 써있지. 특별 예방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회 복귀 모델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거 한국에도 했었잖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범죄 전이 그래. 레페토의 전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 책들이 없어서 레페토는 범죄는 탄력적이며 범죄자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했다. 범죄자가 여러분들 탄력적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레페토는 범죄 예방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본 거야, 부정적이게 본 거야? 부정적이게 본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줄일 거야. 이렇게 CCTV 설치하면 이 사람이 범죄를 포기하고. 아니, 합리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얘 들킬 가능성이 많으니까 범죄 안 해야지. 그렇지? 이런 게 나쁘게 되니까 이제 범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범죄자는 피탄력적이야. 나는 어차피 범죄자 태어난 몸 여기서부터는 딴 데서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야. 이게 됐어요. 만약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들킬 가능성이 많으면 범죄 안 해야지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범죄자는 뭐야? 여기서 안 돼? 그럼 딴 데서 해야지. 그치? 이런 사람들한테 범죄를 안 하고 다른 기회를 줘봐야 범죄자는 뭐 한다는가? 옮겨서 결국은 사고를 친다는 게 레페토 얘기야. 그치? 그래서 범죄는 비탄력적이면 범죄자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하였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인 것 같아. 그치? 근데 이런 전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없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범죄의 전이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범죄의 전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이 범죄의 대책을
우리가 하면 범죄자가 범죄를 그만두는가 옮겨서 사고 치는가 여기서 못하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몰카범에 대해서 옛날에는 P2P 사이트에 올리면 그렇지. P2P 사이트를 닫았어. 그럼 뭐야? 다크웹으로 가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애들이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범죄전이야.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아니지. 비합리적인 선택이지.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탄력적이다. 탄력적일 수 있는데 완전히 탄력적이다. 이거 힘들고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특히. 그렇지. 그래서 레페터가 제안한 전위 유형 중 전술적 전위는 그치 어떻게 하는 거야? 방법을 바꾸는 거죠. 아까 뭐에서 P2P 사이트에서 다크웹으로. 그치. 목표 전위는 그치. 몰카범들한테 이제 지하철 몰카가 CCTV 설치되면 어디로 가는 거? 화장실로. 화장실에 하면 뭐야? 뭐 딴 데 계단으로, 횡단보도로. 그치. 이런 것들. 그 다음, 목표 전위는 그치. 여기 지역에 다른 피해자를 하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주면 다른 데로. 그치. 그 다음에 CCTV 증설론에서 절도범이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영역적 전이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목표 전이, 피해 전이 막 이렇게 용어들이 달라 있어가지고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건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 1번 찾아내는 게. 17번 범죄 예측이야. 범죄 예측은 뭐야? 이게 범죄를 이 사람이 할까 말까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각 범죄자의 잠재적 범죄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가석방 때 재범 가능성이지라. 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도 때 분명히 내가 써줬어. 버저스는 실전 방식이고 가중 실전 방식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글룩이었잖아. 그치? 니은만 틀린 것 같은데. 그 다음 교정 단계 예측은 가석방 시기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우리나라 범죄 예측은 청소년 재범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작됐죠. 여러분 소년범 예측 먼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옳은 것은 3개. 17번 4번. 어디 있어? 그치? 그래. 그 다음 범죄 피해자의 유형론은 몇 번이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레클리스 도발된 피해자 맞네. 답은 1번이네. 그치? 맨델주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맨델주는 위책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지. 심리학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헨티였지. 그치? 그래서 엘렌베르그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엘렌베르그는 잠재적. 그치? 그 답은 레클리스 1번 쉽게 찾았겠는데? 그쵸? 18번 1번. 그 다음에 19번.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봅시다. 회복적 사법은 자발적 참여를 지배한다. 회복적 사법이라는 건 뭐야? 국가, 그러니까 법관, 그 다음에 사회 지도자, 피해자가 이제 모여가지고 하면서 우리 저 사람을 용서합시다. 그렇죠? 그 대신 너는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진심으로 사과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도 보상받고 사회도 보상받고 이제 범죄를 처벌하지 말고 낙인도 찍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은 제일 밑에 국제연합의 대면, 변환, 회복이야. 대면 만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 이런 변환. 다른 걸 한다는 거야. 형사처벌이 아니라 단 뭐 해야 돼? 회복해야 돼. 배상해야 돼. 사죄해야 돼. 최근에 여러 가지 소년범들이 문제가 나오는데 사죄를 안 하면 여러분들 대안처분 해주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참여, 그쵸? 가해자도 하고 그래서 중재하고 그쵸? 화합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가 엄격한 처벌은 이거 틀렸죠. 대안 처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사회봉사라든지 아니면 뭐 유치원 닦기라든지 미국에서 맨날 하는 그 잔디 깎는 거 있잖아. 그치?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같은 것들, 뭐 사랑학교 이런 것들 하는 거야. 그다음 20번. 다이버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석과 구속 적부심은 다이버전 한 종류가 아니죠. 그치? 보석과 구속 적부심은 다이버전에 왜냐면 다이버전은 최종 처분이어야 되잖아. 근데 보석과 구속 적부심은 최종 처분이 아니잖아. 법원 단계에서 다이버전, 선고유예, 집행유예. 맞지? 답은 2번이네. 검찰 단계는 불기소 처분은 맞지만 가석방은 뭐야? 집행 단계죠. 예. 경찰 단계는 훈방 경고는 맞는데 약식명 경고는 검사가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상으로 범죄학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칠 텐데 앞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암기노트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의외로. 저도 뭐 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다 들어갔고. 첫 번째. 계속 이렇게 이름만 낼지 조문을 안 내지는 못할 거예요. 이번도 할 텐데 교수님들이 분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문 공부를 안 하시니까 조문을 낼 수가 없는 거지. 조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조문이 안 나왔다 그래서 조문을 등예시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
기본서 좀 읽으세요. 뭐냐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 강의를 좀 천천히 들으세요. 딱 기본 강의 때 얘기하잖아. 이 배경 지식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의 단면적인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이론의 뒷면이라든지 이론의 연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단점이라든지, 그치? 그래서 기본 강의를 좀 충실하게 기본서와 기본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실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특강 했었거든요. 특강에 들었던 친구 중에서 꽈락이 한 명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예, 확인한 바로는. 왜냐하면 특강 때 문제를 많이 했거든요. 문제를 그때 40문제씩 해서 한 14회인가 해서 했던 것 같은데, 한 500문제 했던 것 같은데, 기존의 문제집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다양하게. 그래서 강의 때도 좀 문제를 많이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이번에 경찰학도 어렵고 범죄학도 어려웠어서 아마 두 개를 다 명과를 했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둘 중 하나라도 꽈락이 있는 친구들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때는 뭐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좋은 점수로 범죄학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뭐 특별히 더 할 말은 없네요. 그래서 다음 시즌 범죄학 강의는 9월 달부터 올라올 거예요. 기본 강의는 더욱더 충실히 하고 더 많은 추가 자료들을 해서 이 범죄학의 뒷면, 이게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